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사실 컨텐츠를 어떤 걸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패션 쪽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래도 좀 찍는 게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정보성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샤워를 하다가 문득 요거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갖고 지금 이렇게 칙칙한 얼굴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그 라섹 수술을 해서 그 영상이나 이렇게 조명 있을 때 웬만하면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해봤던 시술들 중에서, 그렇다고 제가 또 엄청 많이 해보진 않아서 뭐 다 해봐서 그 중에서 무조건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그 했던 시술들 중에서 최악이었던 시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제 기준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저한테 좀 최악이었던 거는 리쥬란 아이였어요. 그 리쥬란 힐러 아시죠? 그거 굉장히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바늘 찔리는 이런 걸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리쥬란 힐러나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는 효과가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3번은 적어도 해야 좀 피부가 좋아지는데, 제가 스킨 부스터를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바늘 찔리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리쥬란 힐러를 아예 시도를 안 해봤던 이유가, 보통 이제 약물을 주사를 할 때 그 바늘이 찔리는 것도 아프지만, 저도 뒤에 알았는데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들어가는 입자가 커서, 그러니까 바늘 찔리는 것도 아픈데 약물이 들어가면서도 아프대요. 그 피부에 있는 세포보다 입자가 커가지고. 근데 뭐 사실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리쥬란 아이를, 제가 눈에 다크서클이 조금 심한 편이라 리쥬란 아이를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한 뭐 10방 정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눈가에만, 정말 딱 이 눈가로만 한 100방을 찔렀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눈가 살이 진짜 약하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간호사분이 다 하고 나서 제가 눈물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찌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막 웃으시면서, 이건 어차피 한 번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2번은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죽어도 다시는 안 할 거 이랬었거든요. 근데 효과 면에서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한 번 해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어서 3번은 하라고 하는데, 저는 바늘 찔리는 걸 좀 못하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아파서 최악의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리쥬란 힐러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얼굴 전체에 하시는 건지 대단하다.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조금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눈 밑 필러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학창 시절 때부터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피부과를 가서 눈 밑 이렇게 까만 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눈 밑 필러를 하고 나서 처음엔 좋았어요. 이렇게 환해지니까 즉각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지금 잘 보이겠지만 이렇게 웃으면 살짝 여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필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웃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필러를 녹였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크서클은 그대로 있고 필러도 녹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필러를 녹이는 약물이 리포라제라는 약물이었는데 그게 히알라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러를 녹이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알러지가 나가지고 또 막 고생을 해서 그 알러지를 가라앉히는 또 주사를 맞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밑 필러 같은 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애교 필러건 뭐건 이제 녹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필러는. 그래서 필러는 웬만하면 안 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리고 3번째, 제가 예전에 리프팅 그 후기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던 시술인데, 세 번째, 써마지입니다. 그 써마지를 정말 찬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하는데, 제가 써마지를 최악의 시술 세 번째로 꼽았던 이유는 일단 가격 대비 효과가 미미해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하고 나면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후 차이가 완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이 정도의 전후 차이면 굳이 해야 하나 싶은데,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아프다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고문이다 이런 느낌. 제가 뭐 담배빵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누군가가 저의 피부를 인두 같은 걸로 지지면 이런 기분일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인모드도 제가 해봤는데 그런 거는 뜨겁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뜨거움을 못 참을 쯤 되면 떼주시거든요. 근데 써마지는 제가 느꼈을 때는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지만 떼주지 않아. 그래서 그 고통이 정말 지지는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써마지를 그렇게 안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200~300만 원대인데 이 정도의 아픔에 이 정도의 가격대인데 전후 차이가 이렇게 없다고?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는 투자다. 나중에 이제 좀 천천히 피부가 노화가 올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하면서 받는 아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스트레스가 더 저한테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잘 받는 피부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한테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악이었고, 요즘에 이제 써마지의 카피본으로 올라지요? 아무튼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저희 아빠를 해드렸는데 또 아빠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아빠랑 저랑 피부 살성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국내산이거나 병원 따라 조금씩 출력이라고 하나?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건 써마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가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고민을 해볼 것 같기는 하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시술은 바로 승모근 보톡스입니다. 승모근 보톡스는 사실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지금 제 이렇게 목을 보시면 사실 제가 어깨도 직각 어깨고 나름 좀 괜찮은데 좀 목이 좀 짧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승모근 선전을 할 때 보면 뭐 여기 쏙 들어가가지고 목이 길어지고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승모근 보톡스를 맞을 만한 승모근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으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쏙 들어가지 않을까? 더 직각 어깨가 되지 않을까? 어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갔는데 일단 의사 선생님 좀 말리셨고, 근데도 제가 욕심에 했는데 그래서 그 용량도 조금 했어요. 남들 하는 것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나서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요, 엄청 무거운 가방을 매일매일 하루 종일 쥐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한 느낌? 뭐지? 왜 이렇게 왜 우리가 피곤하면 목이 뻐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목이 뻐근하고 피곤한 느낌이 진짜 하루 종일 갔어요. 그리고 또 목에 변화가 있었냐?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승모근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근육에 더 맞아 놓으니까 얘가 더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승모근 보톡스가 진짜 힘들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제가 하고 나서 후회했던 시술은 바로 종아리 보톡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계륵이긴 한데요. 솔직히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종아리나 다리를 쓰니까 종아리 쪽에 근육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저는 운동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일반인들도 다 이제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면
바르면 조금 효과를 볼 만한 종아리 근육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종아리 보톡스도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종아리 보톡스를 맞을 만큼 근육이 많지 않은데요 하는데 또 우겼어요. 제가 날씬해질 줄 알고. 그래서 맞았는데 이게 일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맞고 얼마 안 돼서 동생이랑 같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막 20-30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막 동생이 막 다다다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도 좀 달리기를 못하는데 막 달려가는데 띄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동생도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막 안 띄어져요.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없으니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이후로 한 번 더 사실 맞은 적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근육이 없진 않으니까 그 약간 일반인들도 튀어나오는 거 알죠? 제가 근데 막 그런 근육질의 탄탄한 몸매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물렁살이어가지고 종아리가 신경을 쓰여서 그 다음에는 가서 이제 원래 100cc인가? 뭐 하여튼 100유닛인가? 맞았다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50? 이렇게 맞았었거든요. 그때는 맞았는데 별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라고 하면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 다리가 달려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이 되게 싫었었고 그리고 효과가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 원래 있던 근육을 없애려고 해서 그런지 약간은 미미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시술들은 솔직히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최악이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승모근이 많으신 분들, 종아리 근육이 많으신 분들 뭐 등등등등 아니면 뭐 눈가에 주름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다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요러한 이유로 좀 최악이었다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런 시술을 고민을 하신다면 저 같은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시고 많은 후기들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을지 의료진과도 상의를 많이 해보시고 시술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는 있으니까 뭐 한 번쯤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과한 수술이나 시술은 본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예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